그게 나쁜 놈이라서 최순실을 이용했고 최순실은 고용태의 지령에 따라서 박근혜를 조종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주장대로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박근혜를 조종해왔던 끈앞을 최순실을 지배했던 유일한 기둥서방. 정말 대단한 고구 이상의 대단한 기둥서방 고용태가 사실상의 이 모든 배우인 거죠. 이걸 보면 정말 화가 난 건 뭐냐면 박사모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를 넘었고 그거에 대한 분노 게이지나 열정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묻기를 박근혜가 하는 말이 이거를 이제 촛불 집회를 보고 봤냐? 촛불 집회 한번 가보고 싶진 않냐라고 했는데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탄핵을 촉구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끓어오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박사모를 두둔하고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만 시위인 거예요. 그것만 그렇지. 옳은 시위고 촛불에 100만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다 조작되거나 거짓 선동에 의해 가지고 나왔거나 배후가 있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죠. 망상이 좀 지나치죠.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 집회, 맞불 집회가 2배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박사모 집회 현장에 가면 자기들이 100만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10,000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이 나왔다고 선언을 한 것은 근데 사람이 많으면 다 100만인 100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근혜가 믿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보호가 될 거다. 윗사람한테.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지급하고 모집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와 엄청 남네. 그렇지. 그 예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야 되거든. 누구한테.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한테 보고할 때는 실제로 몇십만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사람들이 오판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제 당당하게 나와서 예, 촛불의 2배가 넘었대. 난 이 얘기를 듣고 역시 이 내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그러네요. 현실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획자, 모집자, 그렇죠. 돈을 배분한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그렇죠. 알려줌으로써 잘못된 피드백이 박근혜에게 당연히 가고 그렇게 있는 되는 거죠. 거죠. 굉장히 이게 그리고 위험한 누군가는 삥땅을 치고 있는 거고. 아니 삥땅 치는 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누군가 설계자가 이거를 오판할 수 있다라는 게 뒤집을 수 있겠다. 반란을 한번 깨보자. 저는 분명히 박근혜는 어제 인터뷰에서 분명히 수천 번 얘기하지만 정치적 파국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헌재가 붕괴되고 특검이 완전히 범죄화 시켜버려서 계엄령까지. 예,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착살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러니까 순순하게 탄핵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예. 바락하다 보면은 분위기 슬슬 띄워가지고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음모로 지금 공격당해서 대통령 위기에 처해 있으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 선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선동 걔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 받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무서웠어요. 치가 떨렸고 남들은 좀 웃고 비아냥했지만 저는 굉장히 치가 떨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분위기가 대구나 경북 쪽이 확산돼서 또는 보수층이 그 어르신들한테 확산이 돼서 경제 불안과 맞물리면서 혹시나 박근혜 지지율 조사가 설 연휴에 바로 이루어질 텐데 10%를 넘거나 한교안이 10% 중반 정도 오면 바로 용공 조작 사건이 터질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예상이. 맞아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밥을 하나 던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되치기, 그러니까 뭐 10%가 넘는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바로 배후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오더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황교안이 명을 받아서 배우 찾기에 나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위기를 잡고 또 그런 용공 조작 사건이 생기지 않더라도 또는 저는 이제 촛불 내부의 일부 어쨌든 이런 세력들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진보당 얘기를 꺼냈어요. 그 사이에 그 세력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등등에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북한의 미사일 그러니까 트럼프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과 국내 사드 문제 등등을 종합해서 반공의 분위기를 확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보수들이 결집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판하는 설계자가 오판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박사모 집회고 김지태 같은 또라이들이 현장에서 우리들과 계속 싸우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메시지가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요. 그 JTBC 습격 사건이거나 심기자 테러를 모의하거나 또는 온갖 집회에서 일부러 막 뺨을 때리거나 기자들 기싸대기를 때려서 고발되거나 또는 대한문 앞에 엄청난 규모의 텐트들이 지금 쳐지고 있거든요. 보수단체.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꿈꾸는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지금 뭔가 모의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이번 인터뷰는 선전선동 이해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이거를 갖고 왜 KBS나 MBC 지네 고향 방송으로 갈 생각을 못했을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요 너무 오픈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네 지지층만 봐야 돼. 맞아요. 예. 이 영상들이나 이 주장은 박사모 애들이라든지 특별한 애들이 다운받아서 받아줘야지 이게 공중파에 나가서 일반 국민들이 봐보면 횃불에다 기름 부을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전부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컬트를 유지해야 되는 봐봐요, 거구나. 컬트의 폐쇄성을. 맨니아 방송.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은 잊혀지겠죠? 그렇게 노력했던 개혁이 무너지는데 또 무슨 개혁? 또 개혁할 엄두가 날까요? 영원히 물 건너가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 누군가가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거나 굳이 음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뒤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제 자체가 굉장히 서브해지면서 이렇게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 그 기획이 누구의 것일 거라는 심증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뭔가 우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 피해의식이야 이게. 망상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순실도 그랬잖아요. 멸망 이런 표현 이상한 표현을 쓰잖아. 지들이 국가야? 멸망 맞겠다. 그러면서 남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음모가 있어갖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이런 답이 합당하냐면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배우가 이제 대충 짐작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이 많은 여인을 계속 지배했었고 약물로 다스렸었고 지금은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 모든 음모를 주도하고 있는 그 악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고영태라고. 아니 근데 저쪽에서 변호인단에서 고영태 전과 사실을 뭐 중요한 얘기처럼 막 던졌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 헌재 나와가고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막 고영태가 뭐 육체적으로 뭐 최순실을 어떻게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꺼내놓고 있으면서 그게 나쁜 놈이라서 최순실을 이용했고 최순실은 고영태의 지령에 따라서 박근혜를 조종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주장대로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박근혜를 조종해왔던 끈앞을 최순실을 지배했던 유일한 기둥서방. 정말 대단한 고구 이상의 대단한 기둥서방 고영태가 사실상의 이 모든 배우인 거지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질문도 저는 이게 질문 내용을 꼼꼼히 보면 굉장히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답이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헌법 혹은 위헌 이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개념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다음 질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른바 4대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국회, 언론, 노조, 검찰. 노조가 슬쩍 들어가죠. 지금 노조가 왜 들어가죠? 그런데 이 4대 세력이 동맹군이 돼서 언제? 동맹군이 돼서 대통령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걸 침몰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질문에 전에 이게 지금 안 나온 거 질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를 개혁을 더 빨리 했더라면 그러니까 탄핵되지 분쇄할 수 않았을 있었을 거예요 라고 난 질문이 나온 거죠. 이럴 때 답이 이럽니다. 너무 많은 허황된 이야기가 떠돌다 보니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개혁 추진에 반대 세력도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도 합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박근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이야기 떠돌다 보니 이 얘기는 마약설 그다음에 미래설 이런 것 등을 전체를 이제 말하는 문장이고요. 그거를 믿었던 허무맹랑한 232만의 시민, 그다음에 개혁의 추진에 반대한 세력도 있었다. 이거는 검찰을 지칭하는 거죠. 그다음에 체제에 반대하는 이게 통합진보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발언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박근혜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키워드는 바로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박사무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박사무는 이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신문을 만들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민주노총과 검찰과 언론노조가 다 합쳐서 지금 박근혜를 죽이려고 한다. 이 새끼들 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 주말하고 다음 주 주말에 반드시 이 키워드가 피켓으로 만들어집니다. 박사모에. 결론적으로는 파국을 원하는 거죠. 그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 했는데 아까 그 현충원 얘기 있잖아요. 현충원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아버지 묘역에 갔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한 게 다른 데 들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갔는데 왜 그러면 이틀 전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기 이틀 전에 현충원을 갔냐면 박근혜한테 가서 박정희한테 가서 인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박정희의 딸이야라는 걸 대중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정희 빠들을 박사모로 유입시키려는 그렇지. 고도의 술책이란 말이에요. 뭐 고도까지는 아니고 뻔한 술책이지.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조금 그 빨이 맥힐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파를 가야 되는데 이걸 팟캐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박근혜의 지금 지지층의 한계를 지들 스스로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씹혔을 때의 역풍을 생각하고서라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써볼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 달 후면 끝나버린다고 하니까. 너무 궁색한 거죠 지금. 그리고 아주 핵심 키워드 질문은 마지막 인터뷰 끄트머리에 나와요. 그렇죠.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랜 시간 알아왔습니다. 저 혼자 지내면서 소소하게 심부름하면서 곁에서 저를 충실히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몰랐던 일이 터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제가 몰랐던 것이 불찰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최순실에게 있지만 그걸 몰랐던 건 내 불찰이다. 최순실이 갖고 있던 국정농단의 그 어마어마한 거는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걸로 하나 몰아버려요. 심부름하는 존재였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잖아요. 공동지갑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동지갑론에 그렇지. 대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발끈하죠. 또 박근혜가 정색하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어디까지 밝혔냐면 현금 1,000만 원짜리 수없이 옷값을 치러줬다. 여기까지 밝혀지고 있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죠. 그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치원 수준의 질의응답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의 질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령 검찰권의 과잉 문제라든가 부풀려 언론 보도 등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백미라는 게 뭐냐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희망을 박사모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다른 걸로 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답을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질문지 자체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메시지를 누구한테인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더 나와. 좀만 더 나오면 기각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200만 넘게 나왔던 그 정도로 박사모가 나오면 뒤집힌다.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을 동원할 수가 있나 지금 최순실이 금고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발악하는 거니까요. 그냥 냅둬 봐요. 웃기잖아요. 마지막에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멘트가 있어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생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끝부분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거거든요. 또
지가 뭐 음모론 다 우리가 없다고 치고.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뭘 했든 간에. 그러니까 무능해서 응? 못 구해서 그냥 다 죽었다고 치고 그 많은 탄압을 했던 건 뭐 이유가 뭐냐고요.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해서 죽였다고 치고 그 이후에 왜 세월호와 관련해서 온갖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탄압을 했냐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고 살아왔대. 우리 기억들 나십니까? 다 까먹었을 거야. 이거는 진짜로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 달이 멀다 하고 대형 사고들 터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메리스가 그랬고 탄저균이 그랬고.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을 발판 삼아서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사회 건설이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입에 발린 소리,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소리를 이렇게 뻔뻔하게 대고 있어요. 내가 뭐 이 사람 사이코 맞아요. 저는 리플리 증후군에 의한 사이코. 이 질문으로도 전 탄핵 사유가 몇 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메인 방송에 나가지 않고 특정 팟캐스트 방송에 나아가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체가 전 탄핵 사유다. 마지막에 얼마나 얄미운 말을 한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명절 인사 드리기에 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오붓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묘한병하네. 이런 오늘 인터뷰 한 얘기를 오붓하게 가족들하고 잘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네. 얘기예요. 대통령이란 자가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어디 인터넷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사모들만 보라는 듯이 방송을 해대는 거 지금 아마 KBS나 MBC 같은 데서 박근혜 인터뷰 하겠다 그러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주겠잖아. 아니 원래 26일경에 대국민 메시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절 전에 메시지를 하기로 했던 걸 이걸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순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박근혜 시녀이신 나를 도와줬던 바로 그 시녀이신 신부 소소한 신부를 박근혜가 최신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박근혜 씨 어딘가 가면은 도깨비 신부 같아? 연병한 탐족을 멸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표현은 이제 요게 그렇게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최태민의 재산,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그리고 종유라의 재산 이런 것들이 이 특검이나 탄핵 정국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시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국가에 몰수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한 거를 그런 방식으로 뻥튀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특검이 미쳤습니까? 그런 말을 피의자한테 대놓고 당신들 삼종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 같은 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삼족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최순실 자체가 딱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잖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건 박근혜랑 동급이잖아. 그럼 얼마든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지금 감옥이나 특검에게 당하고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가 나와서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지가 무슨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보다 높은 위치에서 국정을 농단에도 주물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니래. 당연히 니들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지. 왕정 국가 같은 거였지. 여왕 모시고 있던.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어떤 시민이 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는데 와가지고 피켓 들고 고함 지르고 그러시더만요. 니들이 뭔데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최순실하고 어쨌든 지금 특검하고의 극단적인 갈등인데 지금 삼종멸한다는 것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을 지칭하거나 또는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환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 환수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죠. 특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몸부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빼앗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조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부풀렸는지 재산을 불렸는지에 대한 조사가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법을 발의됐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는 평생 감옥에 있더라도 이 돈만은 지켜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유라도 있고 그의 손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또는 이 고성을 통해서 검찰과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을 지금 최순실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강하게 국회 쪽에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까지. 예,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착살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러니까 순순하게 탄핵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예. 바락하다 보면은 분위기 슬슬 띄워가지고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음모로 지금 공격당해서 대통령 위기에 처해 있으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 선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선동 개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 받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무서웠어요. 치가 떨렸고 남들은 좀 웃고 비아냥했지만 저는 굉장히 치가 떨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분위기가 대구나 경북 쪽이 확산돼서 또는 보수층이 그 어르신들한테 확산이 돼서 경제 불안과 맞물리면서 혹시나 박근혜 지지율 조사가 설 연휴에 바로 이루어질 텐데 10%를 넘거나 황교안이 10% 중반 정도 오면 바로 용공 조작 사건이 터질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예상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밥을 하나 던졌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자기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만 시위인 거예요. 그것만 그렇지. 옳은 시위고 촛불에 100만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다 조작되거나 거짓 선동에 의해 가지고 나왔거나 배후가 있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망상이 좀 지나치죠. 촛불 집회보다 태극기 집회, 맞불 집회가 2배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박사모 집회 현장에 가면 자기들이 100만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10,000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이 나왔다고 선언을 한 것은 그냥 사람이 많으면 다 100만이에요. 100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근혜가 믿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보호가 될 거다. 윗사람한테.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지급하고 모집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와 엄청납네. 그렇지. 그 예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야 되거든. 누구한테.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한테 보고할 때는 실제로 몇십만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사람들이 오판하게 만드는 맞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제 당당하게 나와서 예, 촛불의 2배가 넘었대. 난 이 얘기를 듣고 역시 내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그러네요. 현실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획자, 모집자, 그렇죠. 돈을 배분한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그렇죠. 알려줌으로써 잘못된 피드백이 박근혜에게 당연히 가고 그렇게 있는 되는 거죠. 거죠. 굉장히 이게 그리고 위험한 누군가는 삥땅을 치고 있는 거고. 아니 삥땅 치는 거 저는 이해를 하는데 누군가 설계자가 이거를 오판할 수 있다라는 게 뒤집을 수 있겠다. 반란을 한번 깨보자. 저는 분명히 박근혜는 어제 인터뷰에서 분명히 수천 번 얘기하지만 정치적 파국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헌재가 붕괴되고 특검이 완전히 범죄화 시켜버려서 계엄령 그게 나쁜 놈이라서 최순실을 이용했고 최순실은 고용태의 지령에 따라서 박근혜를 조종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주장대로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박근혜를 조종해왔던 끈앞을 최순실을 지배했던 유일한 기둥서방. 정말 대단한 고구 이상의 대단한 기둥서방 고용태가 사실상의 이 모든 배우인 거죠. 이걸 보면 정말 화가 난 건 뭐냐면 박사모 집회가 촛불 집회의 2배를 넘었고 그거에 대한 분노 게이지나 열정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묻기를 박근혜가 하는 말이 이거를 이제 촛불 집회를 보고 봤냐? 촛불 집회 한번 가보고 싶진 않냐라고 했는데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탄핵을 촉구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끓어오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박사모를 두둔하고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대치기 그러니까 뭐 10%가 넘는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바로 배우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오더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황교안이 명을 받아서 배후 찾기에 나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위기를 잡고 또 그런 용공 조작 사건이 생기지 않더라도 또는 저는 이제 촛불 내부의 일부 어쨌든 이런 세력들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진보당 얘기를 꺼냈어요. 그 사이에. 그 세력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등등에.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북한의 미사일 그러니까 트럼프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과 국내 사드 문제 등등을 종합해서 반공의 분위기를 확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보수들이 결집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판하는 설계자가 오판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박사모 집회고 김지태 같은 또라이들이 현장에서 우리들과 계속 싸우고 예를 들면